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이가 밤새 막 우는 거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5시간, 6시간을 막 밤새 운다? 이거는 병원으로 바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는 소아과 초응급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이가 밤새 막 우는 거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유도 해보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흔들어주고 안아줘도 도저히 달래지지가 않는 아기,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애가 또 왜 우는지, 병원에 데려가도 도대체 이게 해결은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밤새 이렇게 우는 아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먼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녁쯤에 울기 시작해서 막 5시간, 6시간을 막 밤새 운다? 이거는 병원으로 바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장중첩증이라고 장이 이렇게 꼬여서 말려 들어가는 질병이 있는데 24시간 이내에 꼬인 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는 소아과 초응급 질환입니다. 이 장중첩증의 특징은 아이가 막 심하게 보챘다가 편해졌다가 또 울었다가 편해졌다가를 한 5분에서 뭐 한 20분 간격 정도로 왔다 갔다를 해요. 그러다가 변을 보는데 혈변이거나 아니면 젤리 모양의 좀 이상한 변을 본다고 하면 장중첩증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찰을 해보면 이런 울었다 말았다 하는 주기적인 복통이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울기만 했는데도 검사해보면 장중첩증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가 너무 오랜 시간을 운다고 하면 병원에 바로 가보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우리 아이가 5시간 이내로 막 울기는 하는데 그냥 울다가 그냥 푹 잠들고 또 멀쩡해졌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응급실을 가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다음날 여는 소아청소년과 외래로 진료 보러 한 번만 가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렇게 우는 아이들이 진료 보러 왔을 때 저희 의사들도 감별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아이가 말을 못하다 보니까 어디가 막 불편해서 우는지 의사들도 청진기로 대보고 손가락으로 두들겨 보고 막 이경으로 귀를 보고 전신을 쫙 다 훑어봐서 얘가 왜 우는지 추측을 하는 것 뿐이에요.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우는 아이는 장중첩증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장중첩증 양상이 나타나는지만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되세요. 아이가 이런 장중첩증 말고 밤새 막 심하게 우는 흔한 원인들은 첫 번째로 변비, 두 번째로 중이염, 아니면 구내염, 혹은 위식도 역류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이렇게 아이가 울만한 여러 원인들이 있는지를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훑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심하게 계속 울어서 병원을 한번 다녀와 보신 분 있으시면 의사들이 유독 엄청 긴장하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몸을 구석구석 진찰하셨을 거예요. 이게 장중첩증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진찰을 쭉 끝내고 아기가 진찰 소견이 모두 괜찮다 그러면 아기가 영아산통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영아산통은 아이가 우는 다른 원인이 없을 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영아산통은 보통 생후 2주에서 4개월 사이에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주 3일 이상 3주 넘게 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영아산통 아이들은 그냥 울지를 않고 정말 이러다가 애 잘못되겠다 싶게 온 힘을 다해서 우는데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 아기가 3주 동안 울어버린 다음에 진단을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심하게 우는 아기가 있다면 3주가 안 되었더라도 소아과에서는 보통 영아산통으로 생각하고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영아산통은 왜 생기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장내 미생물 문제가 동반되어서 생겼을 가능성이 현재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영아산통을 한국에서는 배앓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이렇게 배앓이를 하는 밤마다 우는 영아산통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보통 너무 고생을 하시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진료실에 오십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영아산통으로 판별이 나면 어머님, 아버님들도 먼저 안심을 좀 하셔도 되세요. 영아산통은 아이가 절대로 문제가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한 3에서 4개월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양성 경과를 보이거든요. 아이가 영아산통일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의사에게서 들은 이후에 이제 집에서 아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산통인 아이들은 첫째로 먼저 아이를 안심시키는 여러 과정들을 시행해서 아이에게 어떤 방법이 먹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이를 눕혀놓고 배 마사지를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는 거, 그리고 백색 소음 틀어주시는 거, 노래도 불러줘 보시고 속삭이 한번 싸봐 주시고, 아니면 포옥 안아서 살살 흔들어주는 방법 등등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는 아이의 수유량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평소에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이 과하고 역류가 심하다고 하면 먹는 양만 조금 줄여주셔도 아이의 울음이 거의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 주실 거는 아이가 분유 젖꼭지를 이렇게 물릴 때 깊게 물어야 되는데 너무 끝에만 얇게 물게 되면 위 안에 가스가 많이 찰 수가 있습니다. 또 분유 끝에 요 젖꼭지 자체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세게 빨았으면은 요 끝에 구멍이 찢어지거나 넓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 수유할 때 갑자기 많은 양의 분유가 아이에게 훅훅 들어가고 있으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공기를 같이 마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요거 확인하시는 방법은 젖병을 수유하기 전에 먼저 싱크대에서 한번 뒤집어 보면 똑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쭉 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젖꼭지의 문제인 경우에는 역류 방지용 배앓이 젖꼭지 같은 걸로 교체해 주셔도 되시고, 또 아이가 너무 짧게 무는 것 같으면 깊게만 물리시기만 하면 공기가 아이 뱃속으로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뭐 분유의 종류들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경험상 은근히 분유의 종류는 아이의 배앓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분유를 빨리빨리 바꾸지는 마시고 이렇게 수유량을 적당히 조절을 하고 젖병의 젖꼭지 등을 변경해보는 방법은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아산통일 때 중요한 건 유산균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아산통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분유 수유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유산균을 매일 먹이는 것이 아이 울음을 좀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우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지금까지 요 진료실에서처럼 밤새 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아이가 밤새 이렇게 심하게 운다면 장중첩증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 꼭 한번 다녀오자. 둘째, 장중첩증도 아니고 다른 질병이 없다 그러면 영아산통을 의심할 수 있다. 셋째, 영아산통은 아이 안정시키기, 수유 상태 확인, 유산균 먹이기 등등으로 조절해 본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영아산통을 조절하시다 보면 보통 아이가 갑자기 확 좋아지지는 않고요. 서서히 우는 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3에서 4개월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거, 엄마 아빠는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가 큰 질병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신다면 아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잠이 드는 날이 올 거예요.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